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불이국어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식어, 그 가운데서도 관형사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형사는요, 중요한 포인트가 일단 첫 번째 학습 목표에 관련되어 있는데요. 관형사와 일반적인 우리가 관형사라고 부르는 것과 그리고 용언의 관형사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꼭 반드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형사에 대해서 학습하니까요. 기본적으로 관형사의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들을 구분하는 것까지 오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형사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식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식어는 어떤 기능을 하는 품사를 말할까요? 그렇죠. 수식이란 말이 꾸민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어떤 단어를 꾸며주는 품사를 수식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수식어에는 관형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사도 있어요. 그럼 관형사와 부사의 차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형사와 부사의 차이는요, 뒤에 다른 말, 그러니까 수식을 받는 말이 좀 달라요. 관형사는요, 반드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반드시 체언만을 꾸며줍니다. 체언도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체언만 꾸며줘요. 그러니까 다른 성분을 꾸며줄 수 없어요. 그래서 관형사는 굉장히 제한적인 품사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자, 반면에 일단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의 예를 볼게요. 여기서 체언은 지금 지호와 사람인데요. 자, 지금 사람을 꾸며주는 말 있죠. 뭐예요? 새죠, 새. 이 새가 바로 새가 바로 관형사인 겁니다. 자, 그럼 부사 볼게요. 부사는 체언 말고 주로 용언을 꾸며줍니다. 용언이라 하면 여러분 동사, 형용사, 즉 문장 내에서 주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동사, 형용사를 말하는데요. 그것들을 꾸며주는 말을 우리가 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서술어, 즉 동사, 형용사에 해당하는 거 찾아볼까요? 그렇죠. 좋다입니다. 좋다. 좋다. 정확하게는 형용사인데요.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말이 있죠. 뭐예요? 아주입니다. 아주. 그치. 이 아주가 꾸며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주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부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관형사의 관자가 무슨 관자인 줄 알아요? 바로 이 갓을 뜻하는 겁니다. 관. 그죠? 관모 할 때 그 모자를 말해요. 모자. 여러분, 실제로 모자 반드시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기호죠. 써야 될 때가 있고 안 써도 뭐 지장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식어 같은 경우는요. 대체로 필수적인 성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지호가 새 빼도 지호가 사람이 되었다. 혹은 나는 재중이가 아주를 빼고 나는 재중이가 좋다. 이렇게 해도 뭐 문장의 의미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수식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수식의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꾸미지 않아도 뭐 문장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기능을 하는 품사다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형사와 용언의 관형사형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자, 일단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성분을, 자, 선생님이 말하는 건 지금 문장 성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성분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관형사가 아니라 관형어라고 해요. 선생님 팁을 주자면 품사는요 다 사기 때문에 사자로 끝나는 것들이에요. 명사, 대명사, 수사 우리 공부했죠. 오늘 공부하는 관형사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문장의 성분이라고 말하는 것들은요, 문장의 성분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어로 끝나요. 문장의 성분은 어로 끝난다. 문어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주어, 목적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장의 성분이라고 하고요. 문장 성분 가운데는 뭐 어디 있습니까? 관형어도 있어요. 관형어. 관형어는 그러니까 뭘 꾸며줘요? 체언을 꾸며주는 성분을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체언 꾸며주는 거면 관형사겠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관형사만 그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관형사가 당연히 그런 기능을 하고요. 관형사가 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러니까 관형사가 실은 우리 국어에 크게 많지 않거든요.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용언의 관형사형입니다. 용언은 아까 말했지만 동사 형용사죠. 동사 형용사가 관형어의 역할을 해준다고요. 즉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해준다고요. 자, 그리고 체언에 또 관형격 조사가 붙으면 또 관형어의 역할을 해요. 자, 예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새 나라의 어린이는 부지런한 어린이다 라고 선생님이 지금 문장을 하나 띄워놨는데 빨간 표시에 해놓은 여러분 단어의 품사 뭡니까?
체언입니다. 체언. 일부러 체언에다 다 빨간 표시를 해놨어요. 자, 그럼 체언을 꾸며주는 말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바로 새입니다. 새. 그죠? 새가 지금 뭘 꾸며주고 있습니까? 뒤에 있는 나라를 꾸며주고 있어요. 자, 이 새는 바로 여러분 관형사입니다. 관형사. 새는 관형사예요. 자, 그리고 어린이라고 하는 이 체언을 꾸며주는 건 뭐예요? 나라의 이게 바로 지금 어린이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체언에 뭐가 붙은 겁니까?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은 형태예요. 뒤에서 좀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어린이 뒤에 나오는 빨간 어린이요. 그 어린이를 꾸며주고 있는 것은 뭡니까? 부지런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부지런한은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용언의 관형사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관형사와 다른 이 품사들과 좀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과 지금 이 시간에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관형사와 용언의 관형사형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왕의 남자라고 하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자, 왕의 남자라고 하는 영화에는 공길이라는 광대가 나오는데요. 이 공길의 역할로 우리 문장 성분과 품사를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공길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예요. 그런데 이 공길과 광대들이 펼치는 극에서 여자 역할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길이 뭐 한 겁니까? 여장을 한 거예요. 여자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길이 남자라고 하는 사실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용언의 관형사형이라는 것도 품사는 용언이에요. 용언이라는 사실, 즉 동사고 형용사라는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관형사의 역할, 즉 관형어가 되는 겁니다. 문장 성분으로서.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관형사와 용언의 관형사형의 차이를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좀 깊게 들어가 보죠. 자, 관형사와 용언의 관형사형의 가장 큰 차이 첫 번째 제시합니다. 관형사는요 불변호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자, 새라고 하는 관형사가 대표적인 관형사인데 새 나라 했을 때 새를 다른 꼴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자, 비슷한 거로 또 헌도 있죠. 헌 옷, 헌 신발 했을 때 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형태의 꼴로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죠. 그쵸? 불변어라는 겁니다. 반면에 용언의 관형사형은요 가변합니다. 뭐가 바뀌어져요? 뒤에 있는 어미들이 바뀐다는 거죠. 자, 용언의 관형사형은요 멋지다라고 하는 어간에 뒤에 관형사형어미 니은이 붙은 형태예요. 이걸 관형사형어미라고 하거든요. 그죠? 관형사형어미가 붙어서 관형어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멋지라고 하는 어간에 그냥 기본형인 다가 붙을 수도 있고요. 그럼 멋지다 기본형이 되고요. 멋지고처럼 연결하는 그 용언이 될 수도 있어요. 멋지고 예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가변화라는 겁니다. 뒤에 어미가 달라진다는 점. 관형사, 관형사형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선생님, 그런데 이것으로 잘 구분을 못하겠어요? 라는 친구를 위해서 두 번째 특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관형사는 아까 말했지만 기능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 외에는 절대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용언의 관형사형은요 서술의 기능도 합니다. 왜냐하면 용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질은 뭐예요? 서술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서술의 기능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볼게요. 멋진 신발을 샀다 해서 신발이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주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멋진이라고 하는 관형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멋진이라는 말은요 사실 이 문장은요 신발을 샀다라는 문장과 어떤 문장이 합쳐진 문장이에요? 신발이 멋지다라고 하는 문장이 합쳐진 거예요. 즉, 이 멋진이라는 말은 신발이 멋지다라고 하는, 즉 신발을 서술해주는 역할을 또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래 이거? 그죠? 자, 그래서 서술의 기능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예를 좀 볼까요? 자, 나는 예쁜 옷이 있다 했을 때 예쁜이라는 말도 옷을 꾸며주니까 관형사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옷이 예쁘다라는 말, 즉 서술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형어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관형사가 아니라 관형어고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관형사의 종류를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관형사는요, 자, 지시관형사, 성상관형사, 수관형사로 구분을 합니다. 지시, 성상, 수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예를 통해서 빨리 볼게요. 자, 지시관형사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시한다 이 말이죠. 지시하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지시 대명사 떠오르죠? 지시 대명사를 알고 있으면 지시관형사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성상관형사는 성상이 뭐냐면 성질과 상태예요. 자,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주는 말이 바로 성상관형사고요. 수관형사는 뭐겠어요? 우리 수사할 때 공부했죠? 수량이나 순서라는 수 개념을 나타내는 관형사를 수관형사라고 합니다. 자, 예를 통해서 볼게요. 이 신발들은 새 신발 새 켤레이다. 그래서 여러분 꾸며주는 말들 3개 보이죠? 뭐예요? 먼저 첫 번째 이입니다. 이는 신발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에게 가까운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약에 청자에게 가까운 걸 가리킬 때 뭐 있을까요? 그죠. 그러면 둘 모두에게 먼 것은 저, 저 기억나죠? 대명사 할 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시관형사입니다. 지시관형사. 자, 그 다음 또 사물을 체험을 꾸며주는 말 찾아봤더니 뭐가 보여요? 새가 보이네. 새. 자, 새 것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성질을 나타내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상관형사입니다. 팁을 주자면 여러분,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빼면요 다 성상관형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성상관형사 찾았고요. 그 다음 켤레라고 하는 여러분 단위성 의존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말이 있네. 뭐예요? 새,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새입니다. 뭐겠어요? 수관형사입니다. 이렇게 관형사의 종류 찾아봤는데요. 자, 여러분 직접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형사를 찾고 지시성상 수관형사를 분류하겠습니다. 자, 나는 이 세상에서 돈가스가 제일 좋아 했을 때 뭐가 보여요? 이 보이죠. 무슨 관형사? 지시관형사네요. 그래? 내 돈가스 새 것인데 먹을래? 했을 때 뭐가 보입니까? 새 보이네요. 무슨 관형사? 성상관형사다. 아니야, 2개 더 시키지 뭐 했을 때 뭐가 보여요? 두가 보입니다. 뭐예요? 수관형사입니다. 웬 사람이 이렇게 많이 먹니?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사람을 꾸며주고 있는 게 있네. 웬, 이게 바로 관형사인데요. 지시관형사겠어요? 성상관형사겠어요? 수관형사겠어요? 얘는 지시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지시대명사 했을 때도 근칭, 중칭, 원칭도 있었지만 뭐도 있었어요? 미지칭, 부정칭 있지 않았습니까? 왜는 미지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지시관형사에 들어갑니다. 자, 넌 어느 세월에 다 먹으려고 해? 했을 때 어느도 마찬가지로 뭐겠어요? 네, 지시관형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언과 관형사를 구분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용언의 관형사형과 관형사를 구분해보자 라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해요. 사실 서술성만 찾아보면 돼요. 서술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쁜 꽃이 피는 봄이었다. 자, 여기서 서술성을 갖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쁜이라는 말 뭐예요? 주어 찾을 수 있습니까? 그치, 꽃이 예쁘다라는 말이고요. 피는 주어 뭐예요? 봄이에요? 아니죠. 꽃이 피다라는 서술성을 역시 갖고 있죠. 그래서 예쁜과 피는은 둘 다 뭐예요? 용언의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품사는 용언이죠. 나는 새 친구를 사귀었다. 새는 아까 많이 봤죠. 뭐예요? 관형사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였다. 자, 어때요? 다른 이 말 지금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 서술의 역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주어가 있어야 됩니다. 다르다의 주어 있을까요? 그렇지, 생각이 다르다잖아요. 그래서 얘도 뭐예요? 용언입니다. 또 다른 나왔네? 얘도 용언이겠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자, 다른 친구를 사귀고 싶었다 해서 여러분, 여기서의 다르는요, 위의 것과 의미가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 같은 경우는 different의 의미가 있죠. 그죠? 다르다. 근데 여기서의 다르는 뭐예요? the other의 의미가 있어요. another. 그치? another. 그치? 다른의 의미가 있었어요. another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다르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죠? 또 다른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그냥 관형사입니다. 서술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뭘까요? 얘도 꾸며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원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뭐예요? 용언입니다. 맨 처음 그 친구를 만났을 때가 생각난다 했을 때 맨 이건 뭐겠습니까? 네,
얘는 그냥 관형사입니다. 그 뭐예요? 지시관형사죠. 그런데 만났을 때는 뭐예요? 때라고 하는 우리 명사를 체언을 꾸며주고 있습니다만은 만났을 뭡니까? 만나다가 원형이죠. 그쵸? 그러니까 용언입니다. 가변어잖아요. 만났다, 만나서, 그치? 가변어이기 때문에 용언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우, 벌써 15분이나 강의가 틀렸네요.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객관식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관형사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문장을 이해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역시 보기를 잘 읽을 필요 없고요. 기역, 니은, 디귿이 각각 지시, 성상, 수 관형사를 나타낸다는 것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다. 그는 기역에 해당한다. 지시 관형사 맞네요. 그쵸? 자, 다른 사람들은 공원으로 갔니? 다른은 기역에 해당한다. 자, 다른 이거 사람들이 다르다가 아니라 another people 이라는 뜻이잖아요. 영어 발음 미안합니다. 그래서 지시관형사 맞습니다. 자, 3번. 오늘은 헌 구두를 신어라 에서 헌은 뭐예요? 헌은 뭡니까? 그렇죠. 성상관형사 맞습니다. 그렇죠?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 다섯이 모였다 해서 다섯은 디귿에 해당한다? 자, 이거 여러분 뭡니까? 지금 관형사가 맞습니까? 아니죠. 뭡니까? 체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쉽게 4번 골라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 그루의 소나무를 마당에 심었다 했을 때 여러가 뭘 꾸며주고 있어요? 그루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관형사인데요. 여러라고 하는 건 수량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관형사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인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푸느라 수고 많았고요. 혹시 질문이 있다면 선생님에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